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2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6조 9천억 원가량의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의 HBM3E 8단이 최근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지난달 콘퍼런스 콜 때 밝혔듯 콜 테스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후로 바뀐 상황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2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 오늘 장에서 20%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장마감 이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5%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94%가량 밑돈 수치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게 되자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배 이상 늘었는데 이로 인해 7월 넷째 주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판매량은 전주 대비 43%가량 증가했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드디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됐고요. 또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극도의 공포 구간에 다다랐던 이 VIX 지수 역시 이날 28%가량 큰 폭으로 진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급락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아직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편 또 사상 최대의 낙폭을 딛고 어제장에서 반등에 성공해준 우리 시장. 마찬가지로 오늘 양대 지수가 나란히 장 초반 2%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등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오전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 역시 현재 지금 이 시각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또 오전장에서는 큰 해프닝이 있었죠. 이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E 8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 이슈를 통과했다는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지만요. 사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아직 퀄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유가증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2.78% 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어느새 2,58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4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76% 7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물을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또 다시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는 시장 속에서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바로바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한 방식대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저번과 또 비슷한 해프닝이 벌어졌네요. 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삼성 엔비디아 납품 통과 이번에도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주가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거세졌네요. 네. 자,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게 이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관련해서 영향이 있었고 한 50% 이상 청산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리스크는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일본은행 부총재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보면서 해야 되고 당분간 없다라고까지 얘기해 주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춤하다가 그 강연이었나요? 발표 얘기한 이후부터 해서 코스피가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이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황에서의 바닥 라인도 이렇게 형성됐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네. 항상 이제 이 차트 라인을 잡는데 여기 일봉 라인인데요. 일봉 라인에서 제가 일전에 이 라인을 한번 그었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그었었고요. 설마 최악인 경우 2,400포인트에 대한 이탈 흐름이 나왔다가 올라올 수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의 이제 살짝 이탈했다가 돌려세운 모습이고 이 추세 라인 기억하실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라인이에요. 네. 최악인 경우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까지 본 거고 그 다음에 설마 더 내려간다면 2,300포인트인데 실질적인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라인이 좀 중요하다. 1차적인 저점 구간으로서 하나, 두 번째 라인 짚어드렸던 라인인데요. 결국 그 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시장이 조금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일본도 엔캐리 관련해서 뭐 부총재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자체가 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뉴욕 증시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네, 그나마 좀 괜찮긴 약간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새벽에 열릴 이제 앞으로 열릴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건데 근데 이제 보면 어제 이제 코스피의 상승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 그렇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이진 않아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기에는 상승폭 자체가 너무 좀 가팔라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그러하고요. 유럽 증시 자체도 그렇게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우선 안정권으로 갈 건데 이럴 경우에 우선 1차 고점 라인 지지하는 라인 자체가 하나, 둘, 그다음 세 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우선은 한 2,600포인트 부근이 1차 저항선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자리는 2,650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그 근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가뿐하게 뚫어준다면 그 다음 다시 2,750포인트 부근이 다음 저항 자리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 2,750포인트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좀 가볍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올려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나가다가 쭉 돌려 세웠거든요. 하이닉스가 오늘 꽤나 많이 밀렸었어요. 장중에 보시면 많이 깨지나 싶었는데 다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저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한 플러스 3.6% 상황인데요. 바닥을 뒤지면서 가는 모습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저항선 자리가 여기 형성은 좀 되어 있어서요.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삼성도 그렇지만은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또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줄었네요. 자, 오전장에 외인들의 좀 매도세가 조금 깊게 나왔었는데 그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매도세가 줄어드는 게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황 보자면은 나쁘지 않게 그래도 조금씩은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그래도 오늘 오후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상으로는 매도가 좀 줄면서 다시 한번
기관과 외인들의 상승 그림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응은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볼 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에 뉴욕 증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지 다시 재반등인지 내가 결정이 될 거니까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습니다. 이 시장의 가파른 상승폭이 관측이 되면서 이번에 급락에 따른 반등이 이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의 뉴욕 증시 흐름에 따라서 이 정확한 결과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오늘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중동전쟁, 코로나, 해리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여전히 여러 테마주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어떤 유망주에 조금 더 시선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중동 전쟁 이슈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근데 오늘 사실 중동 전쟁 관련 종들이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올려드린 기사를 보시면 새롭게 떠오르는 게 EU,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에 75조 원 규모, 그 정도 금액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이래저래 조금 종목들이 좀 많은데 자 우선 보면은 오늘 봤을 때 가장 핫한 거 우선 하나씩 볼게요. 중동 전쟁 이슈로 해서는 스페코나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장중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봤을 때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아직 수치가 크진 않지만 이게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가 한 달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명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 달 뒤 7월 말에 27명인가 늘었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잘 아시겠죠? 코로나는요. 한 명이 퍼뜨리고 이게 또 퍼뜨리고 고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슈 자체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수젠텍도 급등을 한 모습이었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5%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제 시간으로도 엑세스바이오는 한 4%대 상승했는데요. 지금 28%, 27%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률 12%는 아니고요. 지금 한 27%까지 오르고 있고 오늘 고가로 2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쪽 마리아나 관련주 해서 제가 또 짚어드렸죠. 해리스 관련주들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해리스가 무조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자체가 우선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부통령 후보까지 오늘 거론한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아마 이게 저번에 추천드린 거에서 수익률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화일약품도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다음 에머리지도 오늘 장중에 8%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짚어드렸었던 우크라 재건인데 이건 그냥 봐드릴게요. 자,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자면 올려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거 차트로 보이죠? 스틸텍도 장중에 오늘 23%까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쪽도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해서 우크라 재건 테마가 유럽 내에서의 자금 지원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SY 스틸텍뿐만 아니라 SY도 꽤나 좋은 모습, 장중에 8%까지 올랐고요. 지금도 꽤나 큰 양봉입니다. 그 다음 SG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진 않지만 장중에 8%까지, 2% 출발해서 8%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테마 역시나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 단위의 2조 원이 넘는 거의 3조 원 가량의 금액을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전력 설비를 조금 손을 본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룡 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17%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한 모습이고요. 재룡 전기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슈화가 되면서 시가 대비해서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제 매일 아침에 제가 올려드리는 이 테마 종목들을 꼭 한번 유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보시기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오늘의 관심 테마로 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슈를 짧게나마 한 줄 코멘트로 제가 적어드리고 그 이슈에 맞춰서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종목들을 제가 쫙 나열해서 올려드립니다. 물론 종목이 많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대장주들은 항상 움직이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고 몇 번만 종목들을 꾸준하게 한번 모니터링을 하신다면은 이 테마가 관심 테마구나. 제가 올린 거 보시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매일매일 움직이는 테마. 사실 근데 시장이 원체 좋아서 특정 테마가 움직였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종목들의 움직임은 나오고 있으니 관심 있게 보시고 단타 좋아하신 분들이라면은 꼭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괜찮았던 것 같고요. 내일도 좋은 테마들 확인한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이 장전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함께 올려주시는 이 관련주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서 매일 아침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올려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간 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여전히 삼성전자가 4%가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9%대 강하게 불을 뿜고 있고 또 셀트리온이 11.8%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게 안정권에 진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기울었어요.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다. 아니면은 시장이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본다. 약간 저는 이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선 뉴욕 증시 상황이 급하게 빠지지만 않아준다면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엔화 이슈로 인해서 좀 밀렸었던 거기 때문에 회복도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뭐 유럽 증시가 뭐 밀리지 않는 것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해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는데, 자, 우선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줘요. 어제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제가 이제 강조드려 왔었던 이 지지선 라인들,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가격적으로는 뭐 7만 원대 초중반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만 원대 초반부터 7만 5천 원 정도 사이가. 근데 여기를 저항선을 버텨주면서 오늘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자리, 요 바닥자리 있죠. 여기 가격 자체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부근인데 여기를 또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 추세상으로는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뭐 이제 그 HBM 테스트 관련해서 계속 막 했다 안 했다 말이 많긴 하지만 결국 진행을 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AI 관련주들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에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좀 반등 포인트가 있었으니까요.
관련주로서 역시나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그리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 강조하는 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버스는 가능한 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인버스는 진짜 단타로 보셔야 되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셔도 샀다가 떨어져도 네, 이걸 계속 물을 타면서 버티면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인버스는요, 한번 밀려서 어떻게 해요? 네, 물을 타다가 계속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큰 파동은 있지만 상승을 하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분들은 인버스는 하지 마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시더라도 단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항상 레버리지를 강조를 드려요. 그래야 나중에도 물려 있다가도 시간이 걸려도 결국 올라올 거니까, 네, 그걸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레버리지는 사실 많이 밀리면은 뭐 적금처럼 매수를 꾸준하게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ETF지만 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천천히 되돌림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번에 우선은 레버리지의 바닥자리 형성은 좀 되고 있는 게 18,000원 이상으로까지 좀 나오고 있고, 지수상으로도 현재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려 보자면은 한 2,600, 2,700까지도 열리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650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은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이닉스 넘어가고요. 현대차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자리 고점 저점 바닥에 제가 계속 강조를 꾸준하게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웠다. 사실 어제 자리에서 제가 살짝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현대차가 이 하단 자리가 여기가 거의 한 달 넘게 만들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나름의 큰 저항 자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버팀목이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은 매물벽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지고 가다가도 돌파하고 저항 받고 다시 가는 그림, 다시 가는 그림도 굉장히 이쁘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깼지만서도 다시 깼다가도 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다 차차 밀렸죠. 근데 오늘 다시 여기를 안착시켜 놓는 모습이에요. 가격적으로 해서. 조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안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만간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상승 분위기로 돌려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민스럽긴 하지만 현대차가 어떻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돌려 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힘을 좀 줘야 될 게 외인과 기관들의 좀 수급적인 모습이 좀 상당히 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모습은 상당히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직까지. 확대를 좀 해보자면, 현대차가 그래 나름 중요한 그런 우리나라 종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많은 분들 보고 계시고. 근데 이제 수급 보면요. 네. 뭐 외인은 아직까지는 들어왔다고 보기 좀 어렵죠. 매도세가 좀 있고요. 기관들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재미가 없고. 근데 이게 약간 좀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뭉텅이 순양이라 표현을 할게요. 상당히 많은 수급적인 부분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식을 끌어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바닥 확인은 되고 있으나 큰 상승이 나올 조짐이 아직은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우선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살짝 올라가거나 횡보하는 모습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고, 뉴욕 증시의 흐름을 조금 받고 리스크 자체가 시장에서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가 있죠. 우리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있습니다.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시장 전반으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전쟁 자체가. 그래서 뭐 12일 날 한다, 뭐 말이 많긴 한데 이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괜찮을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당장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다만 리스크한 중동 이슈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그 어떤 종목이라도 지금 바로 저희가 여러분의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42번이나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좀 익숙한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5,500원에 3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전반이 약세 흐름을 거치게 되면서 이 주성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면치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또 2분기 깜짝 실적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대이시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그냥 시장 빠지면서 그때 그냥 고스란히 그리고 다 빠졌어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쭉 빠졌어요. 시장 빠지면서.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재반등은 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밑꼬리 길게 달면서 올리는 모습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인다. 현 구간에서. 그리고 지지선 자리로 나오는 가격대가 여기 한 24,000원대에 좀 부근될 것 같은데 여기 자리도 지지하면서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선 현 추세로는 상승 그림은 탈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중동 리스크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뭐 국내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 증시가 워낙에 감성적이라 조금 그 부분은 걸림돌이 되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는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요. 우선 1차적으로 3만 원까지 나오는 것 같으니까 3만 원 도달하면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화장품주 중 아모레퍼시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수가는 17만 5천 원에 비중은 4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중국이 또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락세 보이고 있는 이 아모레퍼시픽. 지금 바로 SOS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는 한데 어닝 쇼크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려 내려오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빠지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빠지고.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 쪽이 영향을 준 것 자체가 이제 중국발 리스크이긴 한데요. 사실 이 중국 쪽의 화장품 납품권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또 기관들 보고서 자체에도 보면은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좋은가 싶을 정도예요. 아모레퍼시픽을 보니까 인텔 빠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인텔도 20몇 %씩 빠지면서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야 싶었잖아요. 이틀 동안 30%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우선 아모레 같은 경우 우선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반기에서는 실적 회복이 나올 겁니다. 화장품주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원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중국 쪽에 화장품 쪽 매출이 잡히는 회사들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네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영향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잡히고 있는 회사들은 무조건 조심해라. 그래서 우선은 근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홀딩 하셔야 되고 바닥자리에 대한 인식은 굳이 잡자면 12만 원대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맥스 저점은 12만 원 이탈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급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저항 자리는 또 여기 자리인데 여기 좀 되겠네요. 여기 13만 원대. 근데 깨버린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힘내시고 좀 버티시다가 바닥 확인되는 거 보고 조금 시장 분위기도 바뀌면서 긍정적 시그널이 이 화장품 업종에 나오게 되면은 특히 아모레 쪽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단가를 낮추셔 주셔야 돼요. 지금은 또 비중도 크셔가지고 답답하실 건데 우선 홀딩하셔야 됩니다. 바닥 확인되면은 또 이 바닥 확인 시그널이 내려온 다음에 약간 지지하는 모습들 이때처럼 이런 모습들 나와줘야 돼요. 언제냐면 요런 그림들 지금부터 요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요런 그림들. 한 1주, 2주가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4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6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7%대 급락 지금 시각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전방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필요할까요? 네, LNF도 참 이게 괜찮은 회사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전기차 이슈, 2차 전지 이슈를 바꿔서 쭉 성장을 하다가 다 내려왔어요. 23만 5천 원이시고 이거 상담해 주신 시청자님 이게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업황의 문제, 그러니까 실적의 문제가 좀 큰 게 조금 영향을 좀 많이 줘요.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이쪽은 또 바닥에서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이 에코프로는 나오는데 왜 LNF는 안 나오는 거야 하실 수 있긴 한데 우선 좀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될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은 민주당 쪽이 다시 한번 된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런 추이긴 한데요. 미약하게나마 반등 포지션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지지율 따라서 더 나올 수 있는데 당장은 우선은 원체 차트 자체를 전부 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지지 라인으로 좀 보이는 자리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현재가 거의 또 한 번의 지지 라인이에요. 이런 식의 라인들이 있는데 좀 확대해 보자면 일전에 21년도 때의 여기 자리인데요. 현재 자리가 나름의 저항 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서 또 빠지진 않을 건데 무너지게 되면 또 열리고 또 열리는 자리는 있거든요. 최악인 경우 잡혀 있는 자리가 여기 자리인데 한 7만 7, 8천 원 정도 자리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안 오길 바라야죠. 근데 우선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수차례 손절 시그널 자체가 나왔었는데도 대응을 못 하신 게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우선은 뭐 어쩌겠습니까? 반등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확인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바닥 확인되는 거는 간단해요. 특별한 거 아니고요. 역시나 좀 횡보하면서 되돌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때 보고 대응해야 되고 우선은 LNF는 우리가 지금 목 놓아 볼 수밖에 없는 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뭐 확률적으로 높긴 한데 해리스 대통령이 되는 거가 우선은 1차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부터 해서 연말 끝자락이나 내년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직 바닥 인식은 안 된 상황이라는 점, 좀 비중도 크셔가지고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우선 홀딩 해보고 좀 힘내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그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만 6,600원에 17%예요. 네, 13만 6,600원에 17%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또 아쉬운 게 지금 시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세에 비해서 이 한미반도체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런 흐름을 좀 이어왔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가 매수한 시점은 7월 말쯤 하셨나요? 그 전에 했어요. 그러면은 뭐 4월, 5월 달에? 네.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도 대응을 못 하셨네요. 아니, 그 뒤에는 안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은 7월 말에 사셨나 봐요? 아니고요. 단가가 내가 얼마시라고요? 밖에 나와서 지금 컴퓨터를 못 봐요. 단가가 얼마시라고요? 13만 6,600원이요. 그러세요? 그럼 아닌데. 왜냐면은 4월, 5월에 사셨으면 네. 얘가 19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 13만 6,600원에 사고서 그러면 지금 안 7월 말쯤 올랐어요. 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 전에 사셨죠? 7월 말은 아닌데요. 그럼 좀 이상한데.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네. 시청자님 여기서부터 해서 저항 자리, 인식 자리가 되는 게 3월 달 자리가 바닥으로서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10만 원 정도 극초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지지하고 난 다음에 깨지 않고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도 그래도 밀리지 않고 상승은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는 하이닉스의 움직임이나 삼성의 움직임 따라서 변동성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하이닉스를 잘 봐야 되는데 바닥에서 올려치는 모습이 하이닉스가 오늘 나오고 있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지금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미 반도체 보실 때는 꼭 하이닉스하고 차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래도 어제랑 오늘 되돌림 반등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늘도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많이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거의 확인이 좀 된 것 같다. 웬만한 시장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바닥은 확인이 되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되돌리면 되는데 이게 1차적인 고점 자리가 있어요. 걸리는 자리가 얼마냐면 13만 원 정도 자리예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13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그 자리부터 해서 14만 5천 원 정도까지가 나름 저항 자리예요. 그럼 여기 자리를 과연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현대차 차트랑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좀 그려내는데요. 만약에 13만 원까지 안착하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14, 15 가면서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13만 원까지 회복이 되는 것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현 차트 구조상이나 최근의 시장 상황이라 봤을 때 크게 와닿지 않는 중동 리스크만 없다면 이거는 올라올 수 있으니 현재로서는 홀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그리고 13만 원짜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 유선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요? 예, 102,500원에 10%입니다. 네, 102,500원에 10%. 이 얼마 전에 급락장만 해도 2차 전지가 좀 나름 방어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막상 급락장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이 상승 모멘텀이 더디네요. 저희 지금 네. 바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여쭤보고 올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매수하신 지는 그리 오래 안 되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다른 문제기보다는 그래도 이쪽 2차 전지 라인들이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긴 했어요. 네. 다른 종목이랑 비교해 보자면, 굳이 비교해 보자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빠진 거니까. 근데 제가 이게 이 종목들은 정말 이거 하나만 보셔야 돼요. 당분간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싸움에서 해리스가 이겨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TV 화면이나 TV로나 이제 인터넷상으로 해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싸우는데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든가 뭐 요게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11월까지 쭉 가준다면은 크게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오를 수 있는데 그게 그런데 아니라 선생님, 이게 내려갈 때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 사인은 못 드려요. 아. 이거 지금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10% 사신 것만큼 더 사시게 되면은 단가가 이제 9만 뭐 5, 6천 원 떨어질 거예요. 9만 6천 원까지 내려올 건데 이거 크게 의미 없거든요. 아,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갈까요? 우선은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매수하고 10% 정도 마이너스 나는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신다고,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한들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이슈 받고 한번 터지면 주가가 하루에도 10%씩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그래서 우선 딱 보셔야 될 거 이거 하나예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 대비해서 지지율 격차가 더 많다. 대통령은 해리스다. 이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네. 이게 아니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 나오면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정말 죄송하게 11월까지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참 죄송하지만 살얼음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격차가 너무 근접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선 지금은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종목이 급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위로나 10만 원대 위로 한 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우선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30%고 15만 2,500원이요. 네, 30%에 15만 2,500원. 또 이게 삼성전기가요. 전력주도 전력주지만 이제 엔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간 좀 저층 세라믹 커패시터가 핵심 사업이죠. 이 중에서 이 경쟁 기업이 바로 일본 1위 기업이었는데 엔화 강세에 접어들면서 그 반사 수혜를 좀 삼성전기가 고스란히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사실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인데 그냥 시장 때문에 빠졌던 거고 저는 이번에 시장 안정되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 최근에 고점이 17만 6,500원짜리인데요. 그 자리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저는 사실 문제되는 건 전혀 없는 종목이라 그냥 오히려 그냥 뭐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추가 매수를 어디 이 가격대에 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좀 밑에 내려오면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는 14만 원 초반대가 좋기는 한데요. 뭐 분할 매수로 하셔서 뭐 현재가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지금요? 좋은 자리는 14만 원대 정도가 좋긴 한데, 네. 근데 우선 뭐 크게 뭐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선 뭐 실적 튼튼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하락 자체가 굉장히 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조만간 알게 되실 거고 꾸준하게 다시 한번 시간은 걸리지만 올라갈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20만 원 이상 보셔야 됩니다. 20만 원. 조금 길게 보시더라도 20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꼭 홀딩하시고 신규적인 또 추가 접근은 분할 매수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다시 오랜만에 이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핫한 종목들만 꽉꽉 채워서 AS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나 화장품 쪽 이쪽 테마로 좀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한 95만 원 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자리가 되게 핵심적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고점에 몇 번 맞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현 추세에서 봤을 때 여기를 다시 뚫어주는 모습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대해드리자면 밀리다가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그림인데요. 아마 하반기 때 맞춰서 삼바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돌파가 당연시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갈 수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100만 원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갈 거고 최고가가 100만 34,750원짜리인데 그 자리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삼바는 계속 홀딩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볼 건데 이제 실적 이슈가 나와줬어요.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급등 나오고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급반등이 나오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매수하기 정말 좋네요. 네. 이 자리면 여기까지 회복 무조건 나오겠죠. 단가적으로 보더라도 제약도 여기 반등 나오겠죠. 무조건 이거는 뭐 매수 자리 아닌가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올려치는 그림 나와줬고 사실 시장 때문에 이 고점 자리 여기를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지만은 오늘 하루 만에 되돌려 버립니다. 정말 강하네요. 실적이 이번만 좋을까요? 하반기는 더 좋을 건데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대장이 되지 않을까. 삼바랑 같이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넥스도 역시나 시장 영향 따라 빠졌지만은 바로 되돌려 버립니다. 이틀 동안. 네, 차트 그냥 무섭네요. 네. 급한 조금 조정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또 이게 추이상으로 또 60일선 깼다가 올라오는 그림 거의 또 이런 그림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 자리죠. 이 자리 자체가. 왜 저항 자리입니까? 여기. 고점 자리 저항이라 말씀드리죠. 바로 돌리네요. 네. 역시나 홀딩이 필요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자,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도 아직은 죽지 않고서 다시 올려치는 모습이라 큰 N자형 파동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국제약품도 밀렸다가 어제 오늘 다시 급반등을 합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어라고 외치는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대웅제약도요. 밀려 내려왔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자, 근데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제약바이오는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어주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게 최근의 시장, 이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3분기 시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아우딘 퓨처스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뭐 기사가 하나 났죠? 네, 올리브영 온라인 스토어에 네, 요게 메탈 마스카라가 네,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올리브영을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물어봤어요. 주말에 물어봤더니 온라인 스토어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회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뭘 문의해봤냐면 왜 오프라인은 아직 안 나오나요? 했더니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량이 네, 올라오면은 오프라인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100억 이상 팔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우딘 퓨처스는 제가 이거 방송에서 메인 종목으로 꾸준히 갈 종목이고 얘는 중국향 매출이 없어요. 예, 제가 솔직히 이거에 반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향 매출 때문에 코로나 때 이 당시에 작살이 났었어. 그때 그놈의 관시가 뭔지 돈을 안 줘 이것들이. 예?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다 떨궈내고요. 미국이랑 일본만 있어. 현재 주 매출 자체가. 거기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 뭐다? 중국향 매출은 보너스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주 매출은 아니지만 생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 기사 나왔었죠. 아이돌 쪽도 매출 확대 그림이 나온다는 거. 예.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안 가르쳐 주대요. 뭐 조만간 조금 또 이 기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아마 이슈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는 제가 최초 매수한 이후부터 해서 시장이 빠졌어도 플러스권입니다. 아직 괜찮거든요. 저희 이때 샀어요, 여러분. 요때 알잖아요. 요때 샀어요. 우리 시작했잖아. 그렇죠? 가고 있죠. 빠져도 올라간다. 이거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 사 두세요. 궁금하시더라도 안 궁금해도 한 주만 한번 사 보시고 방송을 보시면 제 방송 시청자라면 한 주는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우딘 퓨처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중동 전쟁 리스크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장에서는요. 호실적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